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 프로의 거북이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잠재의식의 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렇다면 잠재의식의 힘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상상이란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지 않나요? 여러분은 그 상상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늘은 꿈꾸는 인생을 상상을 통해 현실로 실현하는 이야기를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과 함께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이 힘을 삶에 적용하실 때 지금보다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의 잠재의식은 거대한 암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옷차림, 어떤 차를 모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어떤 도덕적인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내 습관을 좋게 바라보든 나쁘게 바라보든 늘 중립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내면의 암실에 아무런 고민 없이 들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일상의 경험과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 중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세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내면의 암실과 같다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잠재의식의 힘을 발견하는 여정에 즐겁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생각을 품으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그리 힘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대체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아둥바둥 애쓰지 않고도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암실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자 부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삶에서 풍요를 찾기 전에 잠재의식을 먼저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칙을 공부하다 보면 재정 상황이나 주식시장의 변동, 파업, 대공황, 전쟁 등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부자가 되리라는 메시지를 잠재의식에 보냈기 때문에 내면의 암실은 부의 이미지로 채워질 것이고 결국에는 충분한 돈을 갖게 됩니다. 또한 돈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항상 돈이 넘칠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각인되어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계속해서 불을 끌어당기고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됩니다. 잠재의식이라는 암실은 위대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법칙은 곧 믿음의 법칙입니다. 즉,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믿는 것이고 믿음 그 자체를 신봉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의 개념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 깃든 믿음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믿음에 깔려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하는 생각이 좋은지 나쁜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 생각이 시사하는 바에 따라 반응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식에서 어떤 생각을 사실이라고 가정한다고 쳐보죠. 그 생각이 실제로 사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잠재의식은 이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여 그에 합당한 결과물을 반드시 도출해냅니다.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최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많은 연구를 해왔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언가를 판단하는데 잠재의식은 선택하거나 비교하는 능력이 없다고 해요. 암시하는 내용이 거짓일지라도 잠재의식은 곧이 곧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암시를 받아들이자마자 암시의 성질에 맞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면술사가 4명의 제자에게 최면을 걸었어요. 한 사람에게는 등이 간지럽다고 했고 한 사람은 코피가 난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에게는 대리 석상이라고 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기온이 영하이며 너무 춥다고 체면을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감쪽같이 잊어버린 채 자신에게 부여된 암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예만 봐도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식이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마음이라면 잠재의식은 의지를 개입하지 않고 어떤 선택도 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에 축복이 넘치고 마음을 치유하며 영감을 주고 영혼에 기쁨을 불어넣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일은 내가 특정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생각이 믿음이 되어 잠재의식에 각인되었기에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이제껏 잘못되거나 왜곡된 개념을 전달했다면 빨리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잠재의식에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생각을 반복해서 보내는 게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습관은 잠재의식에서 싹틉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 평화롭고 건설적인 생각이라면 잠재의식 또한 평화롭고 건설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만약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번다면 돈이 남아돌 만큼 충분히 있다고 잠재의식에 확신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겨우 몇 시간만 일하는데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들은 열심히 일하거나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게 가장 좋겠죠. 내 안에는 무궁무진한 보물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난이라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의 아이디어로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은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원래 사람의 인생은 궁핍하게 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를 가질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아돌 만큼의 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에는 그릇된 아이디어로 가득 찬 마음을 씻어내고 그것에 올바른 아이디어를 불어넣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하루에 서너 번 5분씩 자신에게 이 단어를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부와 성공, 부와 성공. 이 두 단어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잠재의식에 숨겨진 힘을 나타냅니다. 내 안에 있는 실질적인 힘에 마음을 기울이면 힘의 본질과 성질에 부합하는 조건과 상황이 조성됩니다. 단순히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힘에 관해 거듭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라고 말할 때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부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부유하다는 느낌이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부유하다는 느낌이 부를 만들어낸다는 걸 언제나 명심하셔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일종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는 생각은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유한 삶을 선택하세요. 마음으로 풍요로운 삶을 받아들이세요. 자유와 안락, 그리고 부를 누리는 지름길은 잠재의식의 힘과 생각, 심상의 창조력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정신이 부를 받아들이고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나름의 수학과 역학을 사용해 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부유하다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하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꿈꾸는 인생을 연기하세요. 어느 날 머피 박사는 대형 약국 조제실에서 일하는 젊은 약사 메리를 만나게 되어 박사의 약을 만들고 있던 그녀에게 지금 하는 일이 좋은지를 물었습니다. 월급과 성과급이 이 정도면 괜찮죠. 사내이익 배당 제도도 잘 되어 있고요. 운이 좋으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일찍 은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머피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어린 시절 약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인가요? 잠시 침묵한 뒤 메리의 표정이 변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실은 어릴 때는 늘 제 이름이 걸린 약국을 직접 운영하는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인사하며 제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랬어요. 저도 단골 손님인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고 지내는 모습을 상상했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픈 아이의 부모가 한밤중에 제게 전화하는 꿈을 꾼 적도 있어요. 꿈속에서 저는 잠옷 위에 옷을 걸친 채 약국으로 내려가 그 부모가 찾는 약을 줬고요. 대형 약국 계산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죠?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왜 꿈을 쫓지 않나요? 더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싶진 않나요? 목표를 높게 잡고 여기를 떠나 메리의 약국을 차리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여기 직원들은 매달 월급을 받으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걸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머피 박사는 사실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실현될 수 있다는 이치를 메리에게 알려주고 잠재의식이 지닌 힘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생각이 잠재의식에 가득 퍼진다면 잠재의식이 힘을 발휘해 그 생각을 어떻게든 현실로 이뤄낸다는 사실을 그녀는 금방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소유의 약국을 운영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약병을 정리하고 처방전에 따라 약을 짓고 이웃이나 친구이기도 한 손님들을 기다렸어요. 통장에 거액의 돈이 들어있는 모습도 시각화합니다. 상상의 약국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그렸어요. 연기파 배우처럼 그 역할에 빠져들었습니다. 실제라고 생각하며 연기하면 정말 실제가 됩니다. 그녀는 메소드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스스로 정말로 약국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몇 년 후 그녀는 머피에게 편지를 보내 그날 대화를 나눈 뒤 인생에 나타난 변화를 알렸어요. 일하던 대형 약국이
경쟁 업체에 밀려 파산하자 그녀는 제약 대기업에 재취업해 미국 내 여러 주로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관리하던 주의 작은 마을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마을의 약국은 하나뿐이었어요. 이전에 한 번도 그 약국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약국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로 알아봅니다. 그녀가 상상 속에서 그토록 명확하게 시각화하던 바로 그 약국이었다는 것을요. 깜짝 놀란 그녀는 약국에서 운영하던 나이 지긋한 주인에게 이토록 놀라운 우연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주인은 은퇴할 때가 되었으나 3대를 이어온 가족회사인 약국을 대형 약국 제약사에 넘기기는 싫다고 털어놉니다. 여러 차례 논의 후 약국 주인은 메리에게 약국을 인수할 돈을 빌려주기로 해요. 그리하여 메리는 자신만의 약국을 인수할 수 있었고 운영을 통해 얻은 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약국의 젊은 새 주인이 된 메리는 가족과 함께 이 마을로 이사 왔고 약국에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오래된 큰 집의 계약금도 곧 마련하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아침에 걸어서 출근할 때 동네 사람들과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인사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메리네 약국의 단골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서 성공적인 임원이 되세요. 사실적으로 연기할 정도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세요. 현실 세계에서의 성공에 정신적으로 참여하세요. 이런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매일 밤 성공을 음미하며 온전히 만족한 상태로 잠드세요. 그러면 성공을 한 생각이 마침내 잠재의식에 뿌리 내립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기도에 따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느긋하게 먹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세세한 내용이나 방법에 집착하지 말고 최종적인 결과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 등 어떤 종류의 문제가 되었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후련함을 느껴보고 중병이 나았을 때의 기분을 기억하세요. 그러한 느낌이 잠재의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꼭 명심하셔야 해요. 다시 말해, 느낌이 생생할수록 잠재의식 아이디어를 실현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완성된 상태여야 하고 아이디어를 주관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진짜로 느끼셔야 해요. 잠재의식의 힘을 얻는 길은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지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지력을 사용하는 대신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얼마나 큰 해방감을 느낄지 상상해 보세요. 현재의식의 지성은 분명 이 길을 막으려 들 거예요. 잠재의식이 아무리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해도 회방을 놓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비판을 하려는 관성을 저항하고 먹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습관을 제쳐 놓아야 합니다. 단순하고 순수하면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고수하세요. 질병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갈망하던 자유를 찾았을 때 만족감을 상상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은 모두 쳐내야 합니다. 간단한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로 살아가려는 의지입니다.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공적인 기도를 위한 3단계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 문제를 파악하고 인정합니다. 둘, 잠재의식에 문제를 맡기세요. 잠재의식은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셋, 문제가 해결되리라 확신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집니다. 의심과 망설임은 기도의 효과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또는 기도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자신에게 말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드는 느낌이 일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조화와 건강은 내 것이고 잠재의식의 무한한 치유력이 나를 통해 효과적으로 발산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건강하다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보낸 후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잠재의식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조건이나 상황 앞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하세요. 마음을 놓고 확신하면 잠재의식에 나의 아이디어가 새겨집니다. 이는 잠재의식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을 특히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알고 계시죠? 네, 막 잠들기 전입니다. 노력이 최소한으로 드는 졸리고 나른한 상태로 들어가면 욕구와 상상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데요. 졸린 상태에서 현재의식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잠들기 전이 잠재의식의 아이디어를 새기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는 소망을 억누르고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걸 막았던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가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상상하고 짜릿한 성취감을 느낄 때 잠재의식은 소망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인은 상상을 유도하고 상상력을 제어하며 훈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라고 상상하는 일이 현실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과 함께 했습니다. 이전에 소개할 때는 절판이 되어서 소개를 하면서도 참 아쉬웠는데 얼마 전에 새로운 출판사에서 다시 새롭게 출간이 되었어요. 가독성도 좋고 잠재의식을 확실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잠재의식의 힘을 통해 실제로 원하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읽어보신다면 실제 적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간중간에 확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장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셉 머피를 좋아하고 잠재의식의 힘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은 소장하실 만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조셉 머피 부의 초월자는 부에 관해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함께한 잠재의식의 힘은 인간관계, 건강, 성공 등 보다 폭넓은 삶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지금 하는 연기가 모두 현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